재난이나 생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볼 사례자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생활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소랑이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한 2번 정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었고, 또 한 번은 2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진짜 대형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 차가 뒤집힌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차가 뒤집히더라고요. 어느 날 차가 뒤집히는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차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랑 씨. 사람들은 그런 김소랑 씨를 보고 안전 민감증에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놀래가지고 제가 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자동차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간 곳은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장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열심히 잘해볼게요.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바로 자동차 사고 체험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한 채로 차가 360도 한 바퀴 뺑 도는 무시무시한 체험인데요.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아찔할까요? 무서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소랑 씨, 자동차 전복 사고 직접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진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새삼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지러워요. 예, 차량이 전복된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벨트가 팽팽히 잡아주고 있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밀어서 몸이 탈출할 공간을 확보하고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와 한 손으로 천장을 지탱한 뒤 다른 한 손으로 안전띠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벨트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고 탈출하면 되는데 이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매일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시민의 발, 지하철입니다. 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밌는 순간도 잠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이 났어요. 351030 칸에서 불이 났어요. 네, 신고를 했는데 기관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출입문 비상 스위치를 열고 밖으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비상 스위치를 돌리면 지하철 문을 손으로 직접 열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이용하여 탈출하면 되는데 이동 시에 비상 유도등을 따라서 몸을 낮추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겨우 빠져나와 한숨 돌리고 있던 순간 이번엔 지진이 났습니다.
종종 날라오는 안전 재난 문자 중에는 지진 발생을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젠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피 요령을 반드시 평소에 알고 있어야 더욱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재산은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는 경우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실내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나 문을 잠그고 가스와 전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면 태풍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진짜 거세게 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거센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강한 바람을 맞아보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때는 잘 대비해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기회였습니다. 무서운 거는 전체적으로 다 무서웠는데요. 지진 체험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진이 나게 된다면 더욱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상황과 같은 안전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신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날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면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겠죠.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매우 실감나고 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체험관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저는 이렇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매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안전체험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행안부에서 2020년에 이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안전교육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제 파급 효과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질의응답식 교육. 뭐 물어보고 응답하고 요랬을 때는 한 20%에서 30%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실습을 했을 때에는 그게 40에서 50%. 그러고 이 실습을 하는 교육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막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60에서 70%까지 파급 효과가 올라간대요. 이렇듯이 이 체험관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체험을 해보거나 이런 지식을 좀 습득하고 있는 게 만약을 대비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5인 신고에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하철 사고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열 수 있을까요? 네, 수동으로 지하철 출입문을 개방하는 요령 알아두시면 최근에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동으로 문을 열려면 출입문과 가까운 의자 아래 또는 벽면에 수동 개방을 위한 비상장치함이 보일 겁니다. 네.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 비상장치함 뚜껑을 열면 비상핸들을 잡아 당기세요 혹은 비상핸들을 돌리세요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신 후에 약 3초에서 10초가량 기다리시면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도어까지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까지 나가야 이제 안전하게 승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밀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열릴 경우에는 이 비상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어
여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따라서 스크린 도어까지 안전하게 열고 승강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손으로 개방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뭐 지하철의 네. 경우는 이렇게 안내. 안내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열 수 있는 방법을 잘 따라주면 되겠네요. 네. 자, 분당에는 서현역도 그렇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도 그렇고 테러 수준의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테러범이나 범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면은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근데 요즘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남녀노소 거의 대부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면요.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발생하는 상황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은요. 가급적 사용을 좀 줄이시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호신술 그리고 몇 가지 뭐 처치 방법 이런 것들로 괜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참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두면 좋은 재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번호 119나 112는 아실 테고요. 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 하실 때는 110으로 민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어떤 문제, 사고, 고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에는 123번이라고 해요. 1, 2, 3.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폭우나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신고가 폭주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듯이 11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과 위치 정보까지 파악해서 저희 신고 접수 요원이 바로 회신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선이 어려울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일 때 통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119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